처음에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마치 아귀처럼. 배두나 씨가 화면에 나오면 언어가 필요 없어요. 배미직 형님하고 또 한석규 형님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뻐 죽겠죠. 예, 그럼 예, 그건 뭐 그런 후배는 너무 이쁘죠. 예. 카더가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배우 연구소고 이렇게 배우들에 관련된 책들 쓰고 연구하고 그러는 공간이에요. 네, 배두나 배우가. 네, 한잔하기 딱 좋은 곳이에요. 맞아요. 오세요. 한잔 하러 따로 오세요. 아, 이렇게 드디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밖에는 비가 오고. 되게 낭만적인 나라네요. 네, 낮술 마시기 정말 좋은 이런 날씨인데 어쨌든간에 자 이거는 네. 예, 주는 선물이고. 네, 주고 다 사인이 있네요. 네. 와. 여기 두나 씨가 너무 귀엽게.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이런 귀엽다. 표정을 지을 수 있는 배우는 아마 배두나 씨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손석구, 네. 장기하, 김윤석, 네. 이 세 남자에 둘러싸인 배두나. 감염된 거 아니죠? 감염된 거 맞아요. 연우야. 밝아졌어. 예뻐지고.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집에서 준비해 온 건데. 개인적인 선물? 아 이거는 예. 뭘까? 대본집을 텀블벅에서 이야. 공모해서 됐어요. 이 플레인 아카이브라는 이곳에서 만든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네. 이런 DVD부터 시작해서 각본집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든 디자인도 굉장히 너무 좋잖아요. 꼼꼼하게 신경 써서 보면 뭐 콘티도 들어가 있고. 이보람, 김용석 이렇게 이름에 또 각본의 이름을 또 올리신 사인도 있고 저한테 사인도 해주셨어요. 와, 저 이 장면도 너무 좋다.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축하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지옥이다. 어디가? 왜? 아시죠? 제가 얼마나 미성년 좋아하는지. 이 보면 이게 딸기 우유. 딸기고 이건 초코 우유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죠. 예. 이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의 상징을 다 알게 되죠. 와,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돼 있는 스토리보드까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인도 네. 감사해요. 이런 또 세심한 준비를 해주시다니 감사해요. 네.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개봉을 했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영화더라고요.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여가지고 약간 판타지에 가까운 이야기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균 박사님 톡소 바이러스 뭐 어떤 바이러스예요 이게? 톡소플라즈마 곤디라는 기생충인데 이거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고양이의 배설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감염이 되는데 예를 들어 살아있는 쥐가 거기에 감염이 되죠. 네. 그럼 고양이가 들어가. 일단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회귀 본능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용기가 넘치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살을 더 픽션을 붙여서. 가미해서 만든 게 이 바이러스라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의학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딱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아 저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바로 이해되는 게 그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던 노인정의 노인들이 그렇죠. 갑자기 그 바이러스에 네. 감염되고 나서 미친 듯이 춤을 추죠. 점심도 안 먹고 계속 춤을 추. 도가니가 나가면서 네,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그 저기 병원으로 이제 와서 막 앓는 소리를 하니까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분들이 밤 새도록 춤을 췄으니까 지금 몸살이 난 거다. 저거는. 전 당연한 결과다. 네, 예, 저거는. 김현 씨가 그런 얘기를 네, 하죠. 밥을 주고 영양제를 놔줘라. 저거는 방법은 그거다. 얘기가 진짜 재밌다. 오랜만에 재밌는 얘기를 좀 들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뭐가 제일 재밌으셨어요? 처음 딱 보셨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모두가 진지한데 그 진지함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웃기다는 거.
비동 307호 옥택선 씨 맞습니까? 근데 누구세요? 야, 그 공복 준비해. 너 좀 이상해. 나는 모르겠어. 아니 사실 이규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웃는 적도 없잖아요. 이규는 그렇죠. 사랑과 의사로서의 사명감 사명감. 사이에서 끝까지 갈등하는 참아야 한다 나는. 제가 대가족을 재밌게 본 것도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수출하는 걸 증명을 하시고 절차대로 데려가셔야지. 비싸도 좋으니까 이게 더 빨리 나오는 거 없나? 모든 사람 보면서 웃게 되는데 사실 연기한 사람은 시종일관 진지한. 그렇죠. 네. 한두 명의 이야기라도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고 궁금함을 준다면 저는 그런 영화가 더 좋죠. 왜냐하면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린 볼 만큼 다 봤단 말이에요. 네. 뭔가 자본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혹은 기술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의 끝 네. 같은 거 다 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너무 좋은데 알았어 이제 이제 이제는 딱 돌아가서 다시 우리가 원래 왜 이야기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는지로 돌아가 보자. 미성년 인터뷰 때도 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비범하지 않은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옥택선이라는 역할로 나오는 이제 배우 배두나 씨가 그 역할을 배두나 씨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였다니. 정말 그게 사실 뭐 옥택선이라는 캐릭터가 변모해서 나오는 매력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배두나라는 개인이 또 가지고 있는 아주 천성적인 매력 같은 것들이 다 더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은 것 같아요. 배두나 씨가 화면에 나오면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배두나 씨는 맞아요. 그냥 표정, 얼굴로 그냥 언어가 필요 없는 그런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집중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이러스의 이균 선생님 같은 느낌인데요, 그런가요? 정말. 옥택선이 지나쳐가는 세 명의 다른 사람, 그 사람들과의 굉장히 다른 방식의 관계 맺기들이 또 이뤄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옥택선이라는 사람도 좀 변화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손석구 씨가 거기서 초반에 거의 아주 강렬하게 너무 예뻐요. 그 사랑스러움을 다 막 쏟아내고 사라지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되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참 그 순간의 반짝임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자면 그 반짝임은 정말 와, 뭐 마지막 불꽃 같은 느낌? 백선 씨, 아무도 믿으면 안 돼요. 꼭 이균 박사를 찾으세요.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수필이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슈퍼 항체를 가진 여성을 어떻게 알아보고, 그렇죠. 그것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예. 알아보고 그 시기에 딱 그때 등장해서 그때 어묵을 먹고 어묵을 또 다 안 먹고 남겨가지고 그리고 이 연우는 동창은 동창이지만 얘는 동창에 나온 적도 없지. 근데 왜 나한테 나타나서 차를 살려고 할까? 그러니까 근데 차가 없어? 여기 지금 장기화 빙이죠. 그러니까 면허는 있지. 너 면허는 있지? 달리자. 그러다가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혹시 너 백수 내가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원래 보통 차를 차는 사람이 그쵸. 운전을 하는데 네. 자기 운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신차는 또 소금기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알죠. 소금기가 차에 안 좋은 거. 공창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계약서에 도장받아서 가겠다. 그러면서 바닷가에서 차 안에서 날밤을 까죠. 아니 그걸 장기하라는 사람이 연기를 하고 있다니. 네. 우리가 정말 그 뮤지션 장기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것들을 또 완전히 뒤집는. 난 별일 없이 산다 이런 노래를 보면 싸구려 커피를 네. 마신다. 네. 뭐 느리게 걷자. 네. 뭐 그 노래를 들으면 연우가 만든 노래다라고 생각해도 될 법한 뭔가 좀 그 특이한 유머 코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장기하 씨가.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한 번씩 토크쇼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굉장히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구나. 남을 웃기고 본인은 절대 안 웃는 걸 보면 굉장히 코미디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약간 내가 생각하는 코미디 추구미가 저기에 있는 거죠. 비슷한 느낌. 네. 그러니까 옥택선, 배두나를 극중에서 만났을 때 이 연우는 이성을 차리려고 계속, 왜냐하면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 그런데 계속 그 이승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이제 그 연우가 주는 그 코미디의 포인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균 박사도 사실은 처음에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마치 아귀처럼 선글라스 탁 입고 막 공기로는 감염되잖아요. 되도록 얼굴을 돌리고 얘기하세요. 바보잖아요, 바보. 나중에 되면 뺨 맞고 말도 못하고 얻어맞고 말도 못하고 막 멋있는 척 하려다가 금방 들키죠. 하나도 안 먹히고 배우 거짓말하고 있네 이러고 있고 자기는 박사인데. 그런 게 주는 재미가 있죠.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무례함은 없어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네요. 예의를 지키는데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사람을 웃기게 만들지만 최소한의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무례하게 해서 불쾌한 뭔가를 전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최대 빌런인 문성근 씨마저도 그렇게까지 무례하진 않네요. 맞아요. 포스터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 없는 포스터. 속이지 않는 포스터. 배두나 씨의 그 이쁜 미소가 이 영화의 톤을 딱 정해주는. 정말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 또 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간한테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바이러스를 앞에 두고 싸워 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고 보니 정말 뭐 잠깐 나오는 카더가 차정원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김희연 씨도 그렇고 모든 캐릭터들이 너무 그 역할에 되게 찰떡이었네요. 카더가든 아무튼 잘 봐야 돼요. 안 그래도 놓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뭐 한 번 더 보셔도 되죠. 맞아. 또 놓칠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풀샷에서 보면 좀 뒤에도 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역에 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사실 그렇게 웃기는 친구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하루 딱 와가지고 딱 그것만 찍었거든요. 그 뒤에 그날 밤이었나? 그 배역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막 힘듦을 막 그렇게 그 장기하 씨한테 계속 나를 왜 이렇게 배역에서 빠져나오기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막. 배우 데뷔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들이 저를 원한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연기란? 그냥 인생? 식사와도 같다. 쫑파티를 한 7번 정도 혼자서 하면서. 그거 하나 하면서? 뭐 잠깐 왔죠? 진짜 너무 재밌네요. 다시 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그 단독 샷보다는 단체 샷에서 친구 보느라고 제가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손짓 하나, 나 몸짓 뭐 하나. 굉장한 마시고 이제 물속에 다시 들어가. 준비를 하고. 굉장한 설정을 다 가지고 딱 모든 순간에 딱 있어요. 멋있어. 아니 근데 카더가든 씨도 그렇고 장기하 씨도 그렇고 계속 배우 해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제작진이 뭐 천국이 지옥이 되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 옛날에 완득이 할 때 핫산 역할을 맡은 그 노동자 역할 하신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매님 오셨어요? 뭐 완득이한테 뭐 이럴 때 보면 한 번은 밀대걸레를 들고 있고 한 번은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그 왜 그렇게 돼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라는 게 뭘 어떻게 할지를 몰라. 손이 막 그 손이 막 점점 굳어가면 자세가 너무 웃기게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뻣뻣해지면서 손이 막 뭐라도 하나 쥐어줘야 되는 네, 그래서 그 카스한 역할을 맡은 분한테 자 밀대걸레를 드세요. 딱 드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그 성경책 드세요. 성경 너무 편하지 이제 기댈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그들에게 좀 그런 도움을 좀 주는 게 그 사람들은 뭐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바로 진단 내려줘서 여기에 어떤 약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를 그렇죠. 빠르게 파악해 주는 것도 근데 그게 모두 다 처음부터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이렇게 팔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라는 게 사실 여전히 지금도 어렵다는 배우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입장을 잘 생각해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숨이 막 막혀가는데도 막 이렇게 할 때 어떨 때 보면 자 이제 잠깐 쉽시다 이렇게 해서 쉬게 해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악보를 보면 항상 보면 쉼표가 있잖아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은 거기 쉼표가 아니고 숨표라고 거기서 숨을 안 쉬면 죽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쉼표를 쉬는 시간 노는 시간으로 생각하는데 숨을 쉬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숨을 쉴 시간들을 되게 세심하게 쳐다보고 또 알아차려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렇죠. 예. 영화에서 뭐 택서이 같은 경우도 뭐 가끔 좀 잠 안 올 때 뭐 이런 수면제 같은 것도 먹어요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균 박사도 가까운 가족의 비극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 치료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 톡소바이러스가 또 등장하기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짝의 우울을 갖고 있는 시대라는 생각을 그렇죠. 예, 다 해요. 가지고 있죠. 네. 다. 혹시 이걸 약간 다스리는 나만의 방식 같은 것들도 있으세요? 제가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그냥 제 방식을 생각해 보면 내가 우울한 것은 내 스스로에게 뭔가 받는 게 있다. 그렇다면 그건 뭘까? 뭔가 미뤄놨을 거다. 네가 미뤄놓든가 뭔가 계속 걱정만 하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만나보지 못해서 그것이 계속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이룬다고 해서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서 너무 괴롭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야, 너 고등학생 아니야? 학교 안 가도 돼. 그냥 즐기자. 자지 말자. 즐기자. 오늘 밤을 그냥 24시간 오케이 불태워봐.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막 자려고 애쓰다가 힘들다기보다는 야, 내일 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야. 그리고 뭐 글을 쓴다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뭘 다른 걸 해보려고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득이 때도 그렇고 세시봉 때도 그렇고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미성년까지 생각해보면 그 또래의 남성 배우들 안에서 끊임없이 멜로를 추구하고 해오셨던 배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맡았던 그런 순간들은 다 대부분 좋아서 죽고 살 때는 없어요. 늘 헤어진 뒤나 그리워하다가 만날 때 되면 끝나요. 그 영화가. 예, 늘 그랬죠. 늘 이렇게 사랑의 정점에 어떤 진행형인 상태는 없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도 보면 변요한 씨가 좋은 건 다 해요. 나는 아련하게 거의 몇십 년 만에 만나는 그 한 번 보는 거에서 끝나요. 그냥. 그 사이에 뭐 알콩달콩 뭐 이런 건 다 변요한 씨가 다 하고. 그러네요. 그 미성년 때 그래도 제일 후회 없이 뭔가 하긴 하셨잖아요. 미성년 때는 통화만 했죠. 목소리만 나오는 걸로. 멀어요. 정말 아유 진짜 하찮은 이 대원이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사랑해 만나서 얘기합시다.
찌질의 어떤 뭐 극단이었죠. 뭐. 저는 그 작품을 보면서 제가 그 글을 쓰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김윤석 배우 스스로 혼자서 생존 키트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이게 누구도 이제는 어떤 감독도 김윤석이라는 배우한테 캐스팅을 하면서 이런 역할을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제안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아빠! 저 사람이야? 아빠! 아빠! 누구니 너? 그런 제안이 안 오니까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할 기회도 잘 없는데 본인 스스로가 연출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해내는 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이 배우의 쓰임새를 스스로 넓히는 느낌이 들었던. 이야기의 다양함과 그 풍부함, 풍성함 같은 것들이 결국은 뭔가를 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샤이닝의 잭 니콜슨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의 잭 니콜슨은 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 그쵸. 그것이 다 소화가 가능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장르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의 다양성이 넘나들면 배우는 다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당연히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의 바램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 한석규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넘버 3라는 거기서 깡패 넘버 3로 나오죠. 넘버 2라고 하지만 누가 넘버 3래? 에이, 어떤 새끼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정말 맛깔나는 코미디를 또 하시고. 그렇죠. 또 한석규 배우한테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얼굴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한판 뜹시다 하고 뭐 한판 뜹시다. 배미직 형님하고 또 한석규 형님하고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이게 지금 막 장르적으로 막 이렇게 막 몰려가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한 시기마다 어떤 장르들이 계속 근데, 지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것이 상업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정도가 그런 영화로 몰리게 된다고 한다면 30% 정도라도 또 다양한 영화들이 또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미성년을 만들었거든요. 대부분의 주인공은 여성이죠. 그렇죠. 미성년에서는. 네. 그리고 바람피운 얘기잖아요. 네. 맨날 TV에서 하는 바람피운 얘기. 그걸 가지고도 나는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식상하지 않은 이야기로 풀을 수 있겠다.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고리타분해 보이는 이야기도 새로운 뭔가를 줄 수 있다. 이균이 나의 어릴 때 꿈은 가수였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릴 때 김윤석 배우의 꿈은 무엇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 잘 그리세요? 옛날에는 되게 잘 그렸어요. 옛날에는 그냥 막 그림이 너무 손에 딱 붙었어요. 그냥. 어떤 류예요? 약간 만화 이런 류? 아니면 정말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팔기도 했어요. 팔기도. 진짜로요? 어디서 팔아요? 학교에서? 애들이 사요. 아, 동네 약간 학교에 소문이 좀 났군요. 그 그래, 크리스마스 카드 잘 그리는 애 하나 있다더라. 뭐 아니 그 뭐 그려달라고 좀 이렇게 진짜? 하면 뭐 이렇게 그려주고 뭐 숙제도 대신 그려주고. 와. 뭐 5분 만에 막 그리고 그냥 막 빨리. 그 손에 그림이 쫙쫙 붙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는 배운 게 아닌데도 그냥 학교에서 배운 정도로도. 네, 어릴 때는 그냥 그게 너무 잘 손에 붙어가지고. 저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세월이 지나면서는 이제 그런 거에 다 멀어지고. 그럼 진짜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영화 보는 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와서는 영화 감독이 돼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어디서 영화를 그렇게 보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남포동에서? 극장에서도 보지만 그 막 주말의 명화 막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놓치고 이제 보고
우리 때는 비디오도 그렇게 발전하기도 전이에요. VHS가 대중화되기 전에. 예. 네. 주말의 명화로 뭘 봤는가 하면 소피의 선택을 봤어요. 아, 메릴 스트립. 예. 그 소피의 선택을 보고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가 이제 머리도 다 깎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표정이나 그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 여운이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영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강력한 어떤 이미지들 같은 건 머리에 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소피의 선택은 정말로 잊지 못할,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을 줬던 영화였었어요. 그 당시에. 주말의 명화, 토요 명화 이런 시절을 거치면서 영화를 보면서 감독을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 그때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사람을 울렁거리게 하는 어떤 그 로렌스 올리비에의 폭풍의 언덕. 마음속에 폭풍이 막 울렁울렁하잖아요. 막 보고 있으면 저 마을은 대체 어떤 마을일까? 저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저 마을은 나중에 크면 저 마을에 한번 꼭 놀러 가봐야겠다. 가보셨어요? 영국? 영국은 가서도 거기 못 갔어요. 갈 생각도 못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기억의 상자를 열어드렸으니 한번 다음에는 그런 외곽으로 한번 가보셔도. 가면 추울 거야. 가지 말자. 이렇게 되지 이제. 그걸 왜 가? 이렇게 되고. 아무도 없을 텐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때 꿨던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런 셈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내 가슴 안에 머릿속에 막 있다가 또 그 친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또 그런 영화 얘기를 막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또 그럼요. 힘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막 고조되잖아요. 두 사람 그런 얘기 나누면. 고등학교 때는 E.T.가 나왔었고 크로스 인카운트,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가 나왔었고. 아니, 정말 극장이 단관이었던 시기에 아직까지 뭐 모든 게 VHS로 넘어가기 전 단계, 딱 그 아름다웠던 어떤 또 그 작은 시네마 천국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레이더스는 한 7번을 본 것 같아요. 너무 놀랬죠. 그때 그 스티븐 스필버그의 거의 최고의 맞아요. 본인의 연출 능력의 최고치를. 맞아요. 네. 정말 그 영화라는 게 주는 어떤 진짜 큰 힘들이란 게 있었고, 그때 바이러스 기자간담회 때 저는 말씀하셨던 그 광장이라는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라는 게 꼭 광장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 저는 사실 극장은 또 다른 광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극장이 줄 수 있는, 광장이 주는 그 에너지, 제일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 지금은 멀티플렉스로 되지만 옛날에는 그냥 1층, 2층이 그냥 다 한 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대한극장 같은 그런. 그렇죠. 네. 그 극장에서 서서 보잖아요. 막 나중에 그죠. 막 성룡 영화 이런 거 서서 봤잖아요. 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서 보면서 같이 웃잖아요. 막 뭐지 취권, 뭐 홍금보가 나왔던 귀타귀 뭐 이런 거 보면 막 서서 막 다들 막 으악 웃게 막 떠나갈 듯이 웃잖아요. 막 그리고 막 이게 나오면 막 땀에 쩔어서 그냥 해방된 것처럼 막 극장을 나오잖아요. 막 햇살은 부서지고 오징어 냄새 나고. 네.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되게 그립잖아요. 그게 이건 혼자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다 한 곳을 집중해서 막 같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는 그 경험은. 그런 게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그 사랑이 계속 잊혀져도 어딘가 각인되어 있다라는 이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되게 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그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들을 느껴보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예. 그게 사실 영화를 또 극장에서 봐야 되는 이유기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집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극장에서 본 거에 최소 20%는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극장은 굉장한 집중력으로 나를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집에서는 뭐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뭐 전화 왔는가 보고 뭐 먹고 뭐 이런 분명히 놓치는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더 얻는 게 있을 거예요. 극장에서는 분명히. 예. 정말 극장이라는 것을 조금 다시 재미있게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시기가 꼭 뭐 그냥 희망하건대 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안타까운 시기에 어쨌든 바이러스라는 영화가 그래도 또 개봉을 하고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영화가 아니고 바이러스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평소에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적극적으로 되고 심지어 사랑의 구애까지도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 되게 어울리는 영화이지 않을까. 요즘엔 또 즐겨보셨던 뭐 어떤 드라마나 다른 배우들의 작품 같은 거 있으세요? 최근에 본 드라마 중 김태리 씨가 나왔던 정년이. 김태리 씨가 사실 1987에 함께 나오긴 했지만 저는 무대에서 이제 연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대가 주는 그 어떤 라이브한 공연 상황을 굉장히 그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아련하게 되게 그리운 선배님들 얘기들을 보니까 6.25 전쟁 때 1.4 우태가 일어나서 이제 부산으로 다 내려갔는데 햄릿을 부산에서 했거든요. 극장에서 천막 극장 같은 데서 햄릿을 터졌대요. 완전히. 그러니까 힘들 때일수록 더 그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예. 그런 이제 나를 좀 현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내 영혼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극장. 정년이도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까지 잘 해야 되잖아요. 연기에서부터 해서 소리까지. 그 소리의 그 경지는 정말 끝도 없잖아요.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 목을 완전히 혹사를 시켜서 목소리를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고 그 다음에 서로 경쟁하고 이것들이 다시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 친구들 전부 모두 정년이만 보고 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멋있어요. 거기 나오는 뭐 김태리 씨도 그렇지만 모든 배우들이 다 멋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너무 고맙기도 한 거예요. 이거 연출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 진짜 힘들거든요. 카메라로 찍어서 연극을 재밌게 만드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년이에서는 너무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그 연출을.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되게 뿌듯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으면. 어쨌든 오랜만에 아주 그 기분 좋은. 정말 그 김태리 배우도 긴 시간 그 소리를 배우기 위해서 그게 거의 뭐 1년을 넘게 3년 정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계속 다니면서 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나이는 사실 어린 후배이긴 하지만 그런 동료 배우의 에너지를 보고 있으면 진짜 존경스럽지 않아요? 이뻐 죽겠죠. 이뻐 죽겠어요. 그럼 그건 뭐 그런 후배는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대단하다 정말. 사실 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도 찍으셨지만 어떻게 오셨어요? 첫 시리즈를 찍기 전에 걱정이나 혹은 아니면 생각 같은 것들 좀 다르게 먹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감탄이 전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마스크 걸인가? 네. 그것도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안재홍 배우가 나왔었던 김용훈 감독의 작품. 그러니까 마스크 걸 같은 것도 되게 인상적으로 잘 봤거든요. 네. 뭐 거기 나중에는 뭐 나나 고현정 씨까지 많아. 이게
무궁무진하다 이야기는. 정말 현대인의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또 다른 자아의 어떤 그런 비명 같은 어떤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면서 정말로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만들어내느냐. 왜냐하면 그 속에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딱 있으면 그건 반드시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의 소중함을 다시 좀 찾아보자. 예전에 변요한 배우가 저희 책 쓸 때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찍을 때 김윤석 선배 뒷모습을 보면 이렇게 걷는 모습도 그렇고 담배 피는 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쓸쓸해 보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결국 김윤석 씨가 연기했던 그 역할이 자기의 미래이든 내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뜻이 아니라. 저런 형태로 나도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뒷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네, 그것이 뒷모습의 진실이고 그렇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히 그 사람의 살아온 시간들을 분명히 보여주겠죠. 뒷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 순간 요한 씨는 자기를 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럴 드네요.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여기요. 너도 어차피 네 거니까. 그거의 주체는 사실 어쩌면 선배님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기를 반추한. 그랬나 보다. 어. 본인이 그때 되게 외롭고 쓸쓸했다. 그렇죠, 그렇죠. 야, 488호. 너지? 저기 있구만. 이 배에서는 나가 대통령이고 판사고 너희들 아버지야. 얼었어? 오다가 죽었어. 참내 사람 모르고. 아, 얼굴 점점 빨개지는데? 그만합시다. 네? 네? 삐졌어요? 그래? 성가대 포기하고. 아니. 응? 아, 신부님.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윽하고 발표하라! 그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네 같은 놈 이기서 뭐 하려고? 박사님 고쳐줄 거잖아요.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전군의 진격을 명하라. 배우백서라는 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있고 숫자를 하나 골라주시면 그 페이지 제가 펼쳐볼게요. 17. 17. 긴장. 긴장이란 걸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긴장을 하세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죠. 나 혼자서 세상을 살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들어 가잖아요. 그 만들어 가려면 쉽게 얘기하면 박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박자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누군가가 들이면 안 되잖아요. 이 박자를 지키는 그 긴장. 아니면 누군가의 발을 밟게 되겠죠. 예, 쿵짝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에는 막 변화무쌍한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고 예, 그러면서 무궁무진해지는. 그래서 긴장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긴장은 당연히 있는 거다. 직업적으로 이게 좀 좁혀 들어가도 연기할 때 있어서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장과 세트. 예, 같이 가는. 예, 같이 가는. 평생 같이 따라다니는. 그렇다면 현장에서 긴장을 푸는 어떤 방식들이
관객들을 각자들이 조금 체득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연극을 할 때 선배가 해준 얘기가 오늘 찍을 장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컷은 뭘까? 그걸 놓치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컷이 뭘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다 긴장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막 말려 들어가다 보면 막 이거만 죽다고 하다 보면 이거는 그냥 허투루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이고야.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였는데. 예, 이거 있어야지. 이 다음에 이게 갈 텐데 이걸 왜 내가 바보같이 놓쳤지? 이렇게 안 되려면 오늘 딱 일어나서 오늘 찍을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라는 거를 놓치지 말고 뭐가 가장 중요한 것만 딱 집중해 있으면 하다 보면 이제 쓸데없는 긴장은 빠진다는 얘기죠. 이 채널의 이름이 백은하의 주고받고인데요. 공식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무엇을 주고 또 무엇을 받는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진짜 재미를 주고 에너지를 받고 싶어요. 재미를 주고 에너지를 받고. 재미라는 게 사실 뭐 꼭 코미디만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쵸? 네. 예. 네. 그러니까 연극을 할 때도 친한 선배가 재밌잖아 이렇게 할 때 그 재밌잖아는 코미디를 재밌다고 하지 않아요. 햄릿을 보든 뭐 리어왕을 보든 막 눈물이 펑펑 나는 어떤 명작을 보고도 우리는 이렇게 와 진짜 재밌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슬프지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진짜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재미를 주고 에너지 조금 충전이 필요하시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좀 받고 싶어요. 에너지는 뭐 그게 어떤 작품을 보고 주는 관객들의 반응들일 수도 있고 뭐. 사실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는 관객들이 내가 나오는 어떤 작품을 보고 몰입하고 웃고 울고 하는 그 집중하는 모습만 봐도 저는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만큼 기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제가 보냈던 오늘 오후는 정말 재미졌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많은 오늘 또 재미를 주셨으니까 저한테 재미있는 무언가를 하나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가져가야 좀 구경하세요. 서서. 네. 책과 DVD. 뭐 근데 DVD 많으시지 않아요? DVD 빨리 갖다 버려야 돼요. DVD는 요즘은 이거 가져가게. 이거 아니요. 왜? 이거 얼마인데 왜 이렇게 비싼 거라고? 자,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집에 이거 없어요. 네. 이게 뭐 할 때 쓰시는데요? 네. 이거 뭐 향 피울 때도 있고 우리 집에는 그런 거 많아요. 진짜로요? 네. 인류의 시초인 불을 가져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게 진짜로 향도 키고 이거 할 게 이거 하나 있으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걸 가져가서 다행입니다. 네,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네. 달달해요. 달달해요? 네. 대단합니다. 감독님이 하늘 오빠한테 집착을 많이 해요. 무슨 집착을? 그냥 너무 좋아해요. 너무 이 하트가 눈에 있어서 인대가 끊어졌다고요? 열받고 내 맘 같지 않고 내 맘 같지 않고 너무 밉고 그래서 딱 또 들었던 생각이 너무 연애하고 있는 것 같다.